자, 일반 요 부분이 좀 남았죠. 영웅 소설의 구조. 그러니까 영웅 소설이 조선 후기에 영웅 소설에서 나타나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뭐 고귀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우리가 먼저 봤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러면은 홍길동전하고 비교해서 이런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홍길동이 그런 일반적인 영웅의 일대기 구조와 이런 차이점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고 들으세요. 자, 일반적인 영웅의 일대기 구조의 그 영웅들은 고귀한 혈통, 완벽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출생 과정을 거쳐서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홍길동 같은 경우에도 뭐 비정상적인 출생이 이제 아버지인 그 홍판서가 굉장히 이제 박진감 넘치는 용꿈을 꾸고 나서 태몽인 용꿈을 꾸고 나서 이 홍길동이 잉태되었다는 점에서는 뭐 그 흐름을 같이 해요. 그리고 이제 홍길동 역시 여타의 다른 영웅들처럼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 홍길동은 요 색으로 한번 좀 칠해볼까요? 자, 아버지는 양반인 홍판서입니다. 근데 엄마는 어때요? 그 홍판서 집의 노비인 춘섬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판서의 아들이지만 서자라는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이 서자는 앞에서도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듯이 입신양명의 길이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아들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불리한 신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홍길동전의 그 주인공 홍길동은 다른 영웅 소설의 그 주인공과는 달리 서자라는 불리한 신분으로 태어났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홍길동과 다른 일반적인 영웅 서사 구조의 영웅의 일대기 구조와의 영웅과의 차이점. 선생님이 요새 피곤해서 그런지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도 최대한 말을 똑바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른 영웅들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시련과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들은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초월적인 존재든 동물이든 뭐 사람이든 간에 조력자를 통해서 다른 영웅들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의 홍길동은요, 자신의 능력,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홍길동이 가진 탁월한 무예와 지략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위기를 겪는데, 다른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 영웅들은 이 두 번째 위기에서도 조력자가 있어요. 주문 같은 경우에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물고기와 자라들이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예로 들어준 다른 영웅 군담 소설의 그 영웅들도 초월적인 존재라던가 아니면은 의인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홍길동전에서의 두 번째 위기는 왕이 임금이 명령을 내려서 홍길동을 잡아라 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잡혀가는 그런 장면들이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홍길동 자신이 가진 도술로서 또는 그런 도술로, 그 다음에 지략으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홍길동과 다른 영웅들의 차이점은, 다른 영웅들은 조력자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지만 홍길동은 자신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한다. 이게 차이점이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특징들이 가지는 의의는 뭘까? 이런 차이점들로 인해서 생기는 의의는 뭘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요건 요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자, 이런 자신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영웅들은 홍길동 말고는 없어요. 그치? 그래서 굉장히 이 작품에서 그러니까 홍길동이 가진 이런 특성 때문에 등장인물의 그런 유형, 성격 면에서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길동전에는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의 인물이 또는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의 영웅이 등장한다. 그런 영웅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소설이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나중에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홍길동이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의 영웅이기 때문에 좀 근대적인, 그러니까 이 홍길동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사상과 같이 이제 결합해서 뭐 근대적인 근대 소설적인 뭐 특징을 띠는 결과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리할 수 있는 거는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의 인물 또는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의 영웅이 등장한다. 이게 하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처음에 선생님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는 것은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영웅소설의 영웅소설들이 대체적으로 가지는 구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서사문학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야기 문학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했냐면 건국신화, 주몽신화와 같은 건국신화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그쵸? 이제 이 건국신화는 그 건국시조가 영웅적인 면모를 띠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영웅신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웅에서 일대기 구조 또는 영웅서사라고 하는 것은 이 건국신화에서부터 영웅신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건국신화에 이런 구조들이 녹아 있다가 그 이전에 이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뭐 설화라던가 기타 다른 소설 완전한 형식 이전의 그런 이야기들에서 이런 구조가 또 계속 되풀이 됩니다. 영웅신화 아니라 뭐 아기장수 우툴이라던가 그런 이야기들에서 그러니까 영웅적인 면모를 지닌 그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서사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에서 이런 구조들이 되풀이 되다가 홍길동에서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는 것이 최초로 소설로 만들어집니다. 허균이 그거를 딱 소설로 정착을 시켰어요. 그런 구조를 가진. 그래서 이 홍길동 이후, 홍길동정리라는 작품 이후에 그 뒤에 이제 조선 후기의 수많은 영웅 소설들에서 이런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다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이제 이 홍길동전이 하나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시작점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딱 그렇게 보면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가진 홍길동전이라는 이 소설은요, 최초로 이 구조가 이제 소설로서 정착이 된 이 홍길동전이라는 작품은요, 고대 영웅신화 또는 고대 건국신화와 그 저기 후에 조선 후기의 수많은 영웅 소설을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영웅신화와 조선 후기 영웅소설의 중간 단계, 영웅신화 또는 건국신화와 조선 후기 영웅소설을 연결해주는, 지워버릴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자. 영웅신화 또는 건국신화, 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것과 조선 후기 영웅소설을 연결해주는, 여기는 왜 글자가 지워졌냐?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홍길동전이 가진 의의가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서사 장르가 쭉 건국신화에서부터 뭐 조선 후기 소설로 이렇게 전승되는 과정에서 홍길동전이 가진 의미가 되겠죠. 의의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홍길동전과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저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정리해줬던 내용과 더불어서 홍길동전의 전체 정리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